암은 예전에는 난치병, 죽음을 연상하는 병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암의 생존율이 73%에서 75%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차라리 좋은 기능식품 찾고 항암제 찾고 이래야지,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거든요. 절대 아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50%, 육체적인 부분이 50%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어떤 몸 안에 어느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덩어리죠. 육체의 병이라고 할 수 있지 어떤 심리적인 병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암은 심리적인 부분이 저는 절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한방에 있듯이 서양의 동정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암을 간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 간이라고 우리 몸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모든 혈액이 간을 통해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 이 간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모든 질환에, 모든 장기의 중심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병이 암이다. 그런데 우리 암은 단순히 어느 한 곳에 있는 덩어리로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몸 전체라는 거예요. 몸 전체의 어떤 기능이 깨졌을 때 생기는 게 암이고, 여기에는 심리적인 부분이 엄청 관여를 많이 해요. 우리가 암이 없는 환자한테 오진을 했어요. 야, 당신 암이야. 진단을 받으면 한 일주일 지나면 체중 한 6, 7kg 빠져버려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암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면 암은 있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이 암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가서 7kg 빠지겠어요? 그러진 않죠. 그런데 이 암이라는 진단, 심리적인 부분이 내 생리 기능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진이었어. 당신 암 아니야. 그러면 순간적으로 또 체중이 올라와요. 그걸 보면은 암이라고 하는 병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병이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영향이 그만큼 많아요. 그러면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암에 영향을 주는 것에 가장 큰 게 뭐냐?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는 근데 우리가 무조건 스트레스 하면은 우리 환자분들한테 언제 스트레스 받은 적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 전에 누구하고 싸웠는데요. 이게 암에 영향을 줬어요? 그런 스트레스는 아니에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 장기적인, 꾸준히 지속되는 스트레스,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나를 아주 괴롭히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나 참기가 어려워. 참 생각하기도 싫어. 이런 스트레스. 그리고 오랫동안 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성폭행, 부모한테 학대, 형제간한테 차별 대우한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막 생각나다가 어느 순간 성장해 오는 동안에 생각 안 나요. 잊어버려. 그런데 이게 영향을 줘요. 이게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나는 내 기억에는 이제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잠재의식 속에는 이게 항상 있으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생활을 하는 데 있어도 어렸을 때 학대받았던 이 영향은 내 성격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본인은 왜 성격이 달라진지 몰라. 하지만 이게 영향을 준 거예요. 이거는 아주 강력한 면역 저하를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계속 스트레스로 남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 우리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요.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거든요. 기분도 좋고 편할 때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긴장 상태. 누가 적이 쳐들어온다든지, 예전에 우리 인간들이 가장 위협한 것은 동물들이 공격이 온다든지 이런 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될지 도망가야 될지 머릿속에서 복잡하잖아요. 빨리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상태가 있을 때 우리 몸에서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나오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뭔가 빨리, 그 다음에 또 싸워야 될 것 같으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칼로 찌르면 상처 날 수 있잖아요. 그럼 피가 안 나게끔. 이게 지금 싸워야 할 판에 내 음식 먹고 싶은 생각 날 거 없잖아요. 음식 생각 못 나게. 여러 가지 욕구를 얻게 하는 것도 이게 다 교감신경사예요.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우리 몸 안에서 급하지 않는 부분들은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면역은 교감신경 상태가 되면은 그냥 뒤로 다 밀어버려요. 우리한테는 암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뒷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이 암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떨어져요. 그래서 암에 걸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올라가요. 각성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나오면은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들게끔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스테로이드,
코티솔 계통이거든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게 올라가. 그래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몸의 혈당을 높이게 되고 인슐린이 따라서 올라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이게 또 암을 유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암하고 스트레스하고 관계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고 그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근데 태양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암 치료하는데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들을 이 의료진들이 전부 접근을 해줘요. 전문가들이 달라들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접근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의료 시스템에서 해줄 생각을 안 해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런 데 대한 치료에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등한시하는데 저는 암 치료에 있어서는 암 덩어리에 대한 치료가 절반이면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도 절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환자들한테 제 1번으로 물어볼 때 당신 암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저는 정말 불안해요. 나는 내가 이 암을 무조건 나아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 무슨 소리예요. 저는 한 번도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이 두 사람을 나중에 예후를 보면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1기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3기라고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좋아지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3기가 오히려 암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완치된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여러 반응이 나오는데 이 반응 중에서 암은 하나의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거 극복해야 될 하나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암을 극복해서 얻고자 하는 쾌감을 느껴보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또 좋아져요. 그리고 안 좋아진 사람들은 되게 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암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안 좋아져요. 암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엄청 강하거든요.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게 암 치료하는데 극복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환자한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암이 좋아집니다. 근데 본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긍정적이 안 되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고 그래요. 암이 무서운 병이 아니다. 암세포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이 환자들 부정적인 사람들은 뭐 괴물처럼 보이고 폭탄처럼 보이고 미사일처럼 보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암은 보면은 가장 흐물흐물해요. 가장 기능을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상세포보다 엄청 약해요. 단지 이게 면역세포가 죽이지를 않으니까 계속 커가기만 하는 거지. 암세포는 가만히 둬도 죽어버리는 세포예요. 그런 건데 우리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무섭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에 대해서 알면 돼요. 또 하나는 내가 스스로 극복을 못하니까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심신요법 같은 것을 많이 이제 권유를 해요. 자기가 바꾸지 못한 마인드를 이렇게 바꿔주고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게 되면 그걸 할 때 제일 많이 우리 환자분들이 명상을 생각을 해요. 근데 환자들을 십몇 년간 이렇게 봤지만은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내 케이스를 볼 때 명상해갖고 좋아지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명상하라 하면은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평소 때 그냥 놀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는 것도 명상하면은 더 머릿속에 더 복잡해지고 막, 그게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명상을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근데 명상을 할 경우라면 저는 멍상을 하라고 그래요. 차라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오히려 자기가 명상한다고 뭐 호흡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고 요즘에는 암 환자를 위한 이런 심신요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으면 내가 조금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 그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게 무슨 도움이 돼? 차라리
좋은 뭐 기능식품 찾고 항암제 찾고 이래야지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암은 심리적인 부분이 50%, 육체적인 부분이 50%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리적인 50%를 놓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암은 예전에는 불치병, 난치병, 그 다음에 죽음을 연상하는 병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벌써 몇십 년 전이죠. 이때는 암이 5년 생존율이 한 40%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암의 생존율이 73%에서 75%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전에는 암에 걸리면 살 수 있는 확률보다 안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많았지만 지금은 죽기 쉽지 않은 병이에요. 우리 환자분들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고 이제 막 진단을 받은 분들도 있겠고 또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을 수 있는데 절대 암은 나을 수 없는 병이 아니고 요즘에는 암은 만성질환 용어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암은 앞으로 엄청난 많은 치료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농담 삼아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악착같이 버텨라. 그러면 절대 암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